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들, 이 탑승한 전세기가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런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드디어 오늘 오후에 이제 체포된 우리 근로자들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거의 중범죄자처럼 긴급하게 체포를 했고 또 석방되는 과정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급습 작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고 특히 이게 다른 곳도 아닌 동맹국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더군다나 지금 그 근로자분들은 체포 7일 만에 지금 귀국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충격과 심적 고통이 엄청 크셨을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근로자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 여행을 가려는 일반 시민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상황 네. 자체가 이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여러 우려를 낳게 하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제 인권을 중시해 왔던 미국이 맞는가라는 이제 반문하는 계기도 되었고 특히 이 급습 작전이 사실 수개월 동안 준비해 왔다고 했는데 예. 그 와중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대미 투자에 나선 한국에 왜 아무런 정보 제공이 없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의구심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예. 미국이 그렇게 대미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그 대미 투자 활동에 나서는 그 분들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여건 보장은 왜 관심이 없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숙제를 남겼다고 봐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급한 이제 후속 노력은 근로자분들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 사실 이런 게 뭐 평생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이제 또 이것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 사안을 전반적으로 청취하는 상설 채널 같은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가고 또 소명 절차 없이 끌고 간 부분들이 우리 정부에서도 좀 짚고 넘어갈 지점들인 것 같은데 미국 측에 직접 사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묘한 이제 입장 변화를 따져볼 지점이 있는데 처음에 아이스죠. 이민 관세 집행국에서 자기 일 잘했다는 식으로 약간 두둔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더 충격 어떤 강도를 높인 것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바뀐 지점이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대미 투자 동력 상실을 우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협상력 발휘 약화될 수도 있는 것들도 고민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반이민 정책을 고강도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과도한 성과 경쟁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장으로 미쳤다 생각이 들고 불법 이민자 단속 동력 약화를 우려해서 사과를 안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미국 측에서 이 절차 문제, 그다음 인권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 정도라도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쉬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외신 보도도 그렇고 우리나라 보도들을 보면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를 그러니까 구금시킨 체포한 이유가 비자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였는데 우리 근로자들 중에서 최소 한 명은 비자가 유효했다. 그래서 이민당국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비자가 유효한데 왜 잡혔을까라는 말도 했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그러면 이번 체포가 거의 그냥 무자비한 그 과한 단속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단속, 체포 이런 절차와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이 무시되거나 대충 이루어진 것 같은 이런 모습은 공권력이 제대로 사용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도한 단속뿐 아니라 부당한 대우, 예를 들면 버스 쪽으로 집단으로 몰아서 줄 세우고 뭐 쇠사슬 이런 것들이 과연 상식적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어떤 일이 뭐 있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해서
미 당국이 한국 측에 설명해 주는 게 예. 대미 투자 동력을 유지하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합당할 것으로 보여서 이 채널이 지금 외교부하고 국무부 간 채널이 구축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를 좀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장기적으로 제대로 해결할지를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은 과제는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일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이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비자 문제를 협의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을 했고 미국 정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 비자 문턱을 낮출 방안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우선 단기간에 이제 해결은 쉽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투자와 경제 협력이라는 소위 숲에 가려서 비자와 같은 나무 문제는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고민하고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는데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는 사실은 주목을 못 받았던 게 사실인데 이번 계기로 해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이제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중요한 계기를 잘 활용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간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단계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기존 관행을 미국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에스타 비자라든가 B1 단기 상용 비자로 대미 투자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지금 공장이 문을 닫은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재개할 수 있게 하는 것. 중기 차원에서는 미국 취업 비자 H1B 비자가 한국 할당량이 이제 굉장히 적은데 작년 기준으로 2,200명에 불과하고 이걸 이제 확대하는 조치를 좀 하는 것. 미 행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미 의회에 발의되어 있는 한국 동반자법이 있는데 지금 계류되고 그냥 계속 있는데 대의회 외교 등 이제 조치를 통해서 15,000명 전용 비자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거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기업이 활동 못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씩 갈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나누어서 해결하는 조치를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장의 비자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우리 기업의 대미 직접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대미 투자 그 통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해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대미 투자 구체화를 위한 한미 협의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죠 지금. 그 예. 협의에 이런 것도 이제 이번 그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미 투자 안정성,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상호적 조치를 좀 담아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미 당국에서 대미 투자 기업 그리고 근로자가 단순한 부당 대우가 아니라 합당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조치를 강구하는 거로 이번 계기를 좀 삼아야 될 것 같고 총체적으로는 앞으로 한미 협상에서 다양한 우발 사항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 성과의 비물질적인 부분, 즉 활동 여건 보장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자 문제 해결 조건으로 미국인 고용과 기술 교육도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이제 미국 우선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가 지지층, 즉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요. 결국은 모든 것을 국내 정치에 맞추는 것인데 미국인에게 기술을 이전해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지층에 대한 상당한 어떤 힘을 실어주는 측면, 그 다음에 듣고 싶게 얘기를 해주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준비가 안 된 미국인을 바로 고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확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차기 협상식에 어떤 식으로든 참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체포될 그런 상황에서 이민 당국이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조지아주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구금 상황에서 잠깐만 있어라. 그 기술 인력들에 대해서 기술력을 배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입장 변화를 하면서 이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될까요?
현재 사실 국제적인 환경이 굉장히 이제 과도기고 불확실이거든요. 국제 안보 환경도 불확실이고 투자 등 이제 경제 환경도 불확실인 게 현 모습이거든요. 전방위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국제적 환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되고요. 특히 70년 이상 동맹으로 지속된 그래서 고강도로 연결된 한미 간에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의 인식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회 활용을 통한 실익 확대 이것도 필요한데 이와 동시에 리스크 관리도 같이 챙기는 기회와 리스크 종합 관리 접근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비단 이제 대미 투자와 같은 경제 아이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제 경제를 이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협상과 담판이 있었는데 외교 안보 분야에 이제 협상과 담판이 이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런 뭐 유사한 비슷한 뭐 이런 뭐 사회적인 측면 어떤 쇠사슬 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외교 안보 측면에서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 혹은 우발 사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면교사 혹은 그 계기로 삼아서 그거 외교 안보 분야에도 이런 우발 대비 계획을 총체적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기회하고 리스크를 종합 관리하는 그런 역학 기제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